슈퍼스타니까 몇백 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일 먼저 손들고 네. Do you remember me?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감상해야 될 100편의 미술 작품 6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홍대 이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코리아 이수연입니다. 자, 오늘 6번째 소개해 주실 작품 뭡니까? 오늘은 조셉 코스스의 하나이면서 셋인 의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조셉 코스스 작가가 1945년에 미국 오하이오에서 출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뉴욕에 있는 더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라는 학교를 다녔고 네. 그리고 지금은 베니스 건축학과의 교수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이면서 셋인 의자. 보이시는 그림처럼 작품을 보면 그냥 실제 의자가 하나 있고요. 네. 그 옆에 그 의자를 찍은 사진이 하나 있고 네. 또 그 옆에는 의자, 그러니까 체어라는 사전적 정의를 적은 글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이게 작품이야?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굉장한 역사적인 작품이죠. 이게 아니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한 거라곤 의자 갖다 놓은 거, 그 의자를 찍어서 그치? 붙여놓은 사진 찍어 놓은 거, 그 다음에 사전 프린트 해갖고 또 붙여놓은 거 이거잖아요. 느낌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의 물건을 놓고 뭐 실물 그리고 이제 사진 그 다음에 뭐 이에 대한 개념 뭐 이런 걸 이제 세 개를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네. 이게 무슨 역사적인 작품입니까 이게? 이 작품이 1965년에 만든 작품이고요. 그 당시 시대상이 굳이 미술사로 따지면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가는 시기였고요. 모더니즘 하면 뭐 대표적인 작가들이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피카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액션 페인팅 잭슨 폴록. 알아요? 네, 그 막 물감으로 막 휘갈겨 놓은 것 같은. 그래요? 정프로님은? 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근데 그림은 어디선가 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액션 페인팅? 네. 예전에 그 뭐죠 TTL 그 광고할 때 막 물감 뿌리고 뭐 이랬던 거는 얼핏 이미지로 있는데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까? 어떻게 보면 그 예전에 그 광고가 잭슨 폴록의 그 작품을 모티브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엽기적으로 봤던 거는 그 도화지 같은 데다가 누가 이렇게 쉬를 하는 건 봤어요. 그 쉬가 흘러가는 모양 그대로 그게 작품이 되는 거야. 그거를 이제, 앤디 워홀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앤디 워홀도 작품에 정말로 그 소변을 그렇게 뿌리고 대변을 이렇게 해서 판 그런 작가도 그 모든 게 다 개념 미술이라고 하는데 캔에 넣어서 판 그분? 네. 네네네. 그거 안 터지나? 아니 왜냐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하여튼 그건 그런데 어쨌든 요 작품부터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그 하나이면서 셋인 의자. 그러니까 실물 의자 하나 놓고 사진 하나 놓고 설명 하나 놓고 이게 무슨 개념이라는 거예요?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옮겨가는 그 시기쯤이었고요.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네. 그 다음에 그 1960년대 그 시대 상황에 대해서 정프로님 많이 아시잖아요. 네, 그때 뭐 히피 운동도 있었고, 그렇죠. 뭐 반전 운동도 많았고, 68 혁명 뭐 이런 거 그렇죠. 있었고. 네, 그때 시기였기 때문에 뭔가 젊은 미술 작가들이 그 상업적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도 많이 갖고 있었고요. 뭐 예를 들면 이 작품은 조셉 코스스가 정말로 20살 때 만든 작품이거든요. 되게 어릴 때 만들었네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생각이라든지 그런 사고가 가득 차 있는 시기에서 나는 기존의 미술과 조금 다른 미술 작품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런 작품을 만들었고요. 상업 미술의 대표적인 매체라고 하면 이제 그림, 페인팅이거든요. 지금 시기에도 작품 판매의 대부분이 그림이고요. 뭐 조각이나 설치 작품은 또 영상 작품 이런 거는 거의 거래가 되지 않는데 이 60년대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셉 코스스는 그림은 절대 그리지 않겠다. 상업적인 건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 작품이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작품은 보면 의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의자를 찍은 사진이 있고 의자에 사전적 정의가 붙어 있고
근데 이 세 개가 전부 의자잖아요. 이거는 의자가 아니고 저거는 의자가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머릿속에는 의자라 함은 실제 우리가 지금 저희가 앉아있는 그 의자만 의자라고 하는데 그럼 의자 사진을 찍은 의자는 그건 뭐지? 의자 사진이지. 사진 안에 들어있는 의자는 그럼 뭘까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다면 사진 안에 들어있는 건 걔도 의자는 의자죠. 그리고 의자의 사전적 정의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그거는 의자인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었어요. 그건 의자 아니지. 그러니까 정말 실존하는 그 사물에 대한 형체에 대한 고민인 거네요. 그걸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표현할 수 있는가. 굉장히 철학적인 작품이고요. 네. 와우. 그래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네, 있는데 되게 어떻게 어려워요. 보면 지금 현 시점 2020년 이 시점에서 나오는 현대미술 작품보다는 비교적 이해하기 수월한 이해하기 수월한? 네, 이해하기 수월한 작가님도 약간 이해 못한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좋아 의자가 있어요. 의자가 있고 의자 사진이 있어. 의자 설명이 있어. 세 개가 다 나는 구분이 되거든요. 실물 의자랑 사진 의자랑 그다음에 의자 설명이랑. 근데 이게 왜 작품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그래서 조셉 코수스가 지난 시간에 저희가 데미안 허스트 이야기하면서 개념미술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했잖아요. 네. 조셉 코수스가 개념미술이 물론 이제 그 전에 조금 전에 있긴 했지만 개념미술을 대중화시킨 작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 작품을 통해서. 그래서 이 지금 보이는 의자, 실물 의자, 의자 사진, 뭐 의자의 사전적 정의 이거의 조합을 그리고 의자란 진짜 의자란 무엇인가, 의자의 존재란 무엇인가, 의자의 사전적 정의는 과연 무엇인가, 뭐 이런 이야기 질문을 던지면서 작품을 만든 거죠. 저는 뒤샹의 그 파이프,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그 작품이 대중화를 시켰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네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는 마그리트. 마그리트. 뒤샹은 변기. 함부로 던지지 마. 근데 마그리트가 파이프고 뒤샹이 변기인데 그거 다 개념 미술인 거죠? 그거는 개념 미술이라고 하지는 않는데요. 이 작품을 조셉 코수스가 실제로 만들었을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작가 둘이 방금 말씀하신 듀샹이랑 마그리트의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실존 아니면 이런 뭔가 철학적인 질문을 처음 던진 작가, 화가는 르네 마그리트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실제 의자를 갖다 놓고 작가라면 뭐 의자를 직접 뭐 만들던지 아니면 이 의자를 페인트라로 칠하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어디서 파는 의자 그냥 갖다 놨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물건을 그냥 그것도 그냥 파는 물건 갖다 놨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최초로 한 작가가 아까 말씀하신 듀샹의 변기 작품. 그래서 어떤 이 조셉 코수스는 마그리트와 듀샹의 후예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셉 코수스가 현재 교수님인데 강의에서도 자기는 듀샹의 후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이 작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실제 의자가 있고 사진이 있고 설명이 있는데 그 셋 중에 그 무엇도 진짜 의자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되게 굉장히 정말 철학적이에요. 이 조셉 코수스가 나중에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를 졸업하고 나중에 이 작품을 만들고 정말로 빵 떴죠. 떴어요? 엄청.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이 다음에도 작품 활동을 지금까지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20살에 만든 이 작품을 뛰어넘는 작품은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그래?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작인 거네요. 예를 들면 뭐 렘브란트 같은 경우는 대표작들이 굉장히 많고 반 고흐도 마찬가지고 한데 조셉 코수스는 이 작품 하나만 알아도 사실은 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이 작품 하나가 너무 훌륭했고 어떻게 보면 미술의 패러다임을 조금은 바꾼 작가이기 때문에 미술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그다음에 현대 미술이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조셉 코수스의 하나이면서 셋인 의자 이 작품은 꼭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우리가 뭐 철학적인 비슷한 얘기를 할 때 내가 지금 보는 것, 내가 인식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가 진짜냐 뭐 이런 얘기 할 때도 있고 혹은 뭐 온라인에서의 내 정체성과 뭐 오프라인에서의 정체성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 헷갈린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긴 해요. 네. 그런 차원으로 이거를 좀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러면?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이 작품이 만약에 지금 시대에 나왔다면 그 온라인 게임이라든지 자기 온라인 세계에서 활동하는 어떤 그런 빠진 것들, 그다음에 그거에 혼란을 겪고 있는, 그다음에 그거를 혼란을 겪고 있는 어떤 작가가 내 혼란에 대해서 뭐 작품을 만들었어 하면 어떻게 보면 이 조셉 코수스의 영향을 받은 거다 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우리 홍대희 작가님이 있다고 쳐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작품 활동 하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방구석에만 있어 사람이. 방구석에서 절대 나가지도 않아. 사람도 안 만나. 근데 온라인에서는 완전히 또 아주 유명인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하루 24시간 맨날 그 온라인에서 사람들 만나고 온라인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이제 있을 텐데 그게 그럼 진짜 이 작가냐 아니면 실생활에서 방구석에만 누워서 맨날 컴퓨터만 하고 있는 그게 이 작가냐라고 보면 어쩌면 저는 그 온라인에서의 이 작가가 본인의 정체성에 더 부합할 수 있다는 생각 이제 종종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그 무엇이 진짜냐를 이제 고민하자는 작품이라면 뭐 상당히 뭐 그럴듯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그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미술 작품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작품이 언제 나왔냐가 되게 중요해요. 아, 지금은 나도 뭐 2020년에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네, 1965년이라는 그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뭐 인터넷도 없었고 스마트폰도 없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 중에 되게 웃겼던 게 이게 치울 때 이게 세 개 다 작품 한 작품인지 모르고 따로따로 치웠다 이 스토리가 되게 저는 웃겼거든요. 아, 이 세 개가 네. 아, 조세프 코스스도 직접 몇 번 얘기했다고 전 알고 있거든요. 뭐 네네. 작품 인터뷰 같은 데서. 그리고 이제 대학 미대에서 이 작품은 미대 수업에서 꼭 들어가는 작품인데 이제 교수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건데 이 전시회가 끝나고 이제 철수를 해야 되잖아요, 작품을. 근데 이제 작가가 직접 하지는 않았으니까 네. 거기 갤러리나 미술관 직원이 이걸 치워야 되는데 그 의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하면서 그냥 의자 놓는 데에 넣었고요. 아, 작품인지도 모르고. 네. 그리고 이 설명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술관 같은 데 보면 작품 설명 이렇게 옆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인가 보다 하면서 이렇게 뜯고 버리고 사진 정도는 좀 작품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진만 이렇게 잘 보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전엔 이런 작품들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 작품이 굉장히 혁명적인 거고. 혹시 이거 저 얼마에 팔렸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 그 뉴욕 모마에 네. 조셉 코스스가 기증을 했고요. 모마라고 하면 현대미술관이죠? 네.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 뉴욕 네. 현대미술관. 저 잠깐 가봤습니다. 아, 그러세요? 정말요? 네, 가봤죠. 모만 안 가. 왜냐면 뉴욕을 놀러 가면 코스가 있어 이렇게 딱 그 무슨 저 뮤지컬 그 극장들이 있는 그 동네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모마 있고 그다음에 뭐 무슨 뭡니까 그 뉴욕의 그 높은 저 빌딩 하나 엠파이어 스테이트. 네, 뭐 이런 거 이제 가는 코스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 들렀습니다. 그럼 이 작품은 그 작품은 그때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이 모마의 평생 기증 작품이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모마의.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평생 기증 작품이 뭐 한두 작품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기에는 전시가 되고 어떤 시기에는 빼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간다고 볼 수 있는 건 또 아닐 거예요. 어쩌면 나는 그냥 이 위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 맞아요. 작품이 아니라 작품인지 모르고 쉬라고 네. 앉아요. 이 작가 뭐 조셉 코수스 이분이랑 또 우리 이 작가님이 인연이 아주 깊으시다면서요. 네, 제가 런던에서 이제 유학을 하고 있을 때 저희 학교에 조셉 코스스가 비지팅 튜터라고 온 거예요. 저는 근데 저도 그 당시만 해도 좀 어렸으니까 조셉 코스스를 정말로 좋아하는 작가이긴 했는데 책에서만 봤고 인터넷에서만 봤는데 전 죽은 작가인 줄 알았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이제 강연을 조셉 코스스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지팅 튜터라는 개념이 저희 학교에 있었는데 1대1로 1시간 정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오, 교수랑? 네,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조셉 코스랑 비지팅 튜터를 하려는 경쟁이요 정말 엄청났거든요. 했어 못했어 그래 그것만 얘기해요. 했죠. 오, 했어? 네. 어떻게 그 경쟁을 같이 셀카도 했고. 찍었어요. 1대1로? 네, 1대1로. 와, 무슨 얘기했습니까? 1시간 동안. 저는 제 작품을 되게 제 작품이 이렇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역사적인 작가니까. 근데 이런 비지팅 튜터 시스템이 유럽에는 굉장히 많은데 정말 많이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현지 교수님이기도 하고. 근데 정말 한국 남학생이 잘 없거든요. 동양인 남학생이. 근데 너 어디서 왔니? 딱 해서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나 한국에 70년대 가봤다. 전시하러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70년대요? 그러면서 공항에서부터 뭐 이렇게 양복 입은 사람이나 데리고 그 한국의 그 여자들이 입는 전통 의상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여자들이 그런 옷 입은 술집에 데려가더라고. 너무 좋았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야. 한 시간 동안 자기 자랑했어요. 그러니까요. 반전인데요. 되게 철학적인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철학적인 얘기 하나도 안 했고요. 작품 얘기 하나도 안 했고요. 한 시간 동안 자기 자랑하다가 끝났어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공부를 끝내고 한국에 와가지고 전시회를 2016년도에 했어요. 네네. 그때 전시회 타이틀이 오마주 투 코수스였거든요. 코수스에 대한 헌정. 네. 그게 제 시리즈 타이틀이었고 전시 그래요? 타이틀이었어요. 근데 그거 개인전을 했는데 그게 개인전을 하면 보통 몇 달 전에 이제 기획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친한 큐레이터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작가님, 조셉 코스 한국에 온대. 우리 개인전 하는 거 조셉 코스 초청을 하거나 한번 가보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서울대학교에서 강연 때문에 한국에 오신 거예요. 대박. 그래가지고 큐레이터랑 같이 서울대학교에 갔죠. 네. 그래서 뭐 몇백 명이 정말 슈퍼스타니까 몇백 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시회를 정말 초대하고 싶어가지고 제 뭐 전시 포스터랑 엽서랑 뭐 이런 거 다 가져갔거든요. 근데 그 4년 전에 봤을 때보다 너무 늙으신 거예요. 4년 4년 사이에. 만에요? 네, 지팡이 짚고 이렇게 막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고. 그러니까 초대를 해드리기가 정말 민망할 정도로. 그래도 어쨌든 제 슈퍼스타고 제가 좋아하는 작가 베스트 5 안에 드는 작가니까 강연을 들었죠. 그리고 강연을 듣고 질문을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먼저 손 들고 네.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죠. Do you remember me? 대답 궁금하다. 그 황당한 표정 있잖아요. Who are you? 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런던에서 공부를 했는데 너랑 1대1 대화를 했다. 비지팅 투로.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내가 개인전을 하는데 개인전 타이틀이 뭔지 아냐? 오마주 투 코스스다 하니까 약간 그 조셉 코스스 표정이 할아버지라 그런지 약간 눈물을 흘리려고 하는 것 같은 표정과 진짜요? 그 옆에 스태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현지에서 온 스태프들이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거 강연 끝나고 잠깐 내려오라고 따로 보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연이 끝나고 이제 내려갔죠. 그래서 제 엽서랑 뭐 이거 다 보여주고 막 제가 전시하는데 정말 너무 좋아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 이제 전시 타이틀이 오마주 투 코수스 딱 써 있잖아요. 그러면서 너 이름이 뭐니? 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홍대희 작가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오마주 투 코수스 써 있는데 I 딱 쓰고 코수스 이름을 지우고 제 이름을 딱 쓰는 거예요. I 오마주 투 you 약간 이런 식으로. 와 대박. 그럴 때 진짜 막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같이 간 큐레이터가 사진을 다 찍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인스타그램에 딱 올렸어요. 제가 너무 자랑을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자랑하니까 막 친구들이 막 진짜 대박 막 이런 거 댓글로 남겨주고. 근데 이제 알림이 딱 떴는데 좋아요를 누가 눌렀어요. 딱 보니까 조셉 코스가 좋아요를 누른 거예요. 거의 선덕이네요. 코수스를 오늘 이렇게 또 소개를 해주신 이유가 있구만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하고 정말 근데 현대미술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꼭 알아야 될 작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개념미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대부분의 작품들이 개념미술화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지금 시점에서는 이 조셉 코수스의 이 하나임에서 세신 의자 작품에 대해서는 꼭 알아두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로는 이 비슷한 작품들이 다른 작가들도 많이 시도를 좀 했겠군요. 보니까. 그랬겠죠. 네.
아무래도 이 역사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이제 카피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형태 있잖아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이제 미술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뭐 이론가들이 보기 이런 얘기도 해요. 이 의자 배치가 조셉 코수스가 제일 처음 했던 것처럼 이런 식이 아니라 다른 식이었으면 조형적으로 봤을 때도 문제가 있었을 텐데, 조셉 코수스는 개념 미술임에도 불구하고 조형적으로도 정말 알맞은 위치에 알맞은 사이즈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세요. 약간 갖다 붙이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나도 꿈보다 해본 같은데, 예를 들면 의자 실물이 맨 오른쪽 있고 가운데 설명 있고 이러면 좀 이상했다 이런 거죠. 그런 거죠. 자, 현대 미술에서 아주 독특한 혁명적인 작품을 내놓고 그 이후로 뭐 다른 건 별로 이렇게 특별히 많이 볼 건 없는. 아무래도 조셉 코수스는 그 텍스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텍스트로 이루어진 작품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충격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작품이 주는 우리 임팩트라든지, 네, 그만한 거, 이만한 작품은 없었죠. 사실은. 그럼 그 조수스래. 조셉 코수스. 코수스를 오마주한 그 전시회. 거기 대표작은 뭐였습니까, 우리 이 작가님 거? 제가 오마주했던 작품은 이 하나임에서 세신 의자의 원제가 1 and 3 chairs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 오마주 투 코수스 때 했던 작품이 1 and 4 girls in the trap이라고. 야, 너무 이게 따라한 거지, 이게 무슨 차용이죠, 차용. 아, 그래요? 네, 제목을 일부러 이렇게 차용을 한 거고요. 뭐 제 작품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유화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그리기 전에 제가 포토샵으로 드로잉을 해요. 근데 포토샵으로 드로잉을 하고 그거를 이제 그대로 캔버스에 옮기는데 어느 순간 되다 보니까 제가 포토샵 테크닉이 엄청 좋아져가지고요. 유화 작품이랑 포토샵이랑 완성된 걸 보면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보통 요즘 작가들은 작품을 완성하면 뭐 자기 인스타그램 계정이나 자기 홈페이지에 올리잖아요. 그 홈페이지에 그 올리는 디지털 이미지가 갖고 있는 그 웹사이트 주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도 이게 똑같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유화 작품이 원본이라고 생각하고 포토샵으로 드로잉을 하고 그 다음에 완성된 그림을 이제 뭐 보여주기 위해서 웹상에 올리는데, 그렇다면 유화 작품이 원본인지 포토샵으로 드로잉을 한 게 원본인지, 아니면 디지털 이미지화된 그 웹주소가 갖고 있는 정보가 원본인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작품을 했었어요. 마지막에 QR코드까지. 네, QR코드까지가 작품이에요? 네, QR코드까지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4가지가 있어가지고 1 and 4, 그 다음에 이 그림의 타이틀이 A Girl in the Trap이거든요. 그러니까 1 and 4 Girls in the Trap,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정했었죠. 이건 뭐 어디 일본 만화 뭐 이런 거예요? 네, 일본 만화고요. 작가님의 취향이 이제 이런 어떤 그림을 그리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리고 코수스를 오마주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전을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 이 작가님의 작품은 포토샵으로 그린 거 하나, 그 다음에 유화로 그린 거 하나, 그 다음에 웹 주소, 그 다음에 QR 코드 이렇게 4개를 놓은 거잖아요. 좀 아쉽다. 왜요? 어떤 점이? 만약에 제가 이걸 했으면 나는 차라리 컴퓨터를 여기다 놨어요. 컴퓨터. 그림 2개 중에 하나를 빼고 컴퓨터를 놓고, 사실은 이 그림을 그린 작가가 컴퓨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컴퓨터까지 같이 놨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이제 포토샵 하는 그 과정 중에 있는 컴퓨터 작업 중에 있는 그 컴퓨터를 그냥 여기 전시를 하는 거죠. 난 그게 더 좀 충격이었을 것 같은데. 정프로님을 보면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현대 미술에 대한 감이 있어요? 센스가 있으신 거 같아요. 그래? 데뷔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 그 데미안 허스트 작품 그 방송 끝나고 집에 가면서 정프로님이랑 진짜 전시 기획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싱글벙글쇼 해야 되는데. 싱글벙글쇼. 싱글벙글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럼 팔리면 비율은 몇 대 몇으로 나눠가져야 되지? 막 이런 생각하고. 개념이 중요하다면서요. 당신은 내 조수고
그림 그린 조수고. 그 개념은 이제 정프로님 그렇지, 만들어 주시는 그렇지. 거고. 좋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진짜로 센스가 확실히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하여튼 뭐 한번 노력을 해볼 테니까 나중에 한번 해봅시다 우리 전시회. 네. 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작가가 누구였죠? 조셉 코수스. 조셉 코수스. 네. 조스스 아니고요. 네. 현대 작가 조셉 코수스. 저희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 번 이렇게 조금 유명한 작가랑 그다음에 이제 현대 작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데 대체로 좀 반응들을 보니까 현대 작가 쪽이 오히려 그러니까 조회수는 좀 적은데 선호도가 높으시더라고요. 그거는 이렇게 몰랐던 사실들 이렇게 알려주시는 이런 거 분명히 좀 매력이 좀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우리가 잘 엮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모르지만 꼭 누르고 싶게 만들고 그다음에 옛날 작품이라도 여러분이 몰랐던 사실 자꾸 이렇게 알려드려야 돼요. 그거 우리 이 작가님이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우리 SI님도 네. 안주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노력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요. 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작가 또 유명한 작가와 함께 여러분 찾아뵐 거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